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2019년도 2회차 지난 3월 10일 날 봤던 A형 기출문제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번 문제부터 좀 볼까요? 11번 다음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 자, 경영 만족 경영의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두 가지가 있죠.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는 어떻게? 네,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는 기업 내부,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이미지 바깥으로 보여지나요? 보여지죠. 2번 프로세스. 네, 프로세스를 쉽게 바깥으로 보여주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뭐 식스 시그마처럼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의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알려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뭐 쉽게 바깥으로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2번이 시장 경쟁력 강화 요소가 아니라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로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 문제 유형입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노드스트롬 백화점. 참 저희랑 같이 수업하시는 교육생분들도 참 이름 외우기 너무 어려운데.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경영 방식 중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아시잖아요.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경영 방식이 있고요. 경영 이념, 경영 방식 이래가지고 5개, 내부 고객 만족 4개, 외부 고객 만족 5개가 있죠. 하부 요소가. 자, 그럼 내부 고객 만족에 대한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고객에게 안락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만족과 매출의 극대화를 꾀한다. 이게 내부 고객 만족일까요? 아니죠. 이건 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쇼핑 환경의 제공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렇게 긴 문제인데 1번에 답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나머지 4가지는 안 읽어보셔도 충분히 내부 고객 만족을 위한 정책이다라고 딱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구전과 구매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구전과 구매 행동. 아시죠? 구전은 대전제가 소비자 간에 만들어내는 구전, 비공식적, 언어적인 거에 멈춰 있지 않고 쌍방향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비상업적, 그다음에 비의도적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1번 소비자 간의 구전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성이 높은 정보의 원천이다. 맞죠? 2번 소비자는 실제 제품 구매를 결정할 경우 상업적 정보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비상업적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3번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맞죠? 4번 소비자는 구매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제품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전을 활용한다. 맞아요. 5번 소비자는 기업이 자사 제품에 대해 제공하는 긍정적 정보에 대해 호의적이고 이를 신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니요. 이럴 리가 있나요? 네, 절대로 고객은 기업이 얘기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의도를 갖고 있겠지라고 믿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이 하는 구전은 잘 신뢰하지 않죠. 5번이 잘못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참여 관점에 따른 이제 3장 고객의 정의로 넘어가네요.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의 분류, 한계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한계 고객이라고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 딱 한 가지요. 디마케팅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1번 전략이나 고객 관리 등의 중요한 인식을 심어주는 고객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경쟁자라고 부르게 되죠. 2번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애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고객은 단골 고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누군가에게 구전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파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옹호 고객이 되겠죠. 3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보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평판, 심사, 모니터링이라고 얘기가 되면 누구예요? 의견, 선도 고객. 4번 직접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1차 고객이 선택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지만 라고 나오면 의사 결정 고객이죠. 5번 자사의 이익 실현에 마이너스를 초래하는 고객으로 고객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해약 유도를 통해 고객의 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디마케팅이라는 워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마케팅에 대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한계 고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5번에 대한 내용이 맞을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번엔 문화를 물어보네요. 문화. 1번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규범에 의해 생리적, 사회적, 개인적 요구 해결의 방향 및 지침이 되고 아울러 외부 사회 집단의 압력에 의해 연대성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연대성 그리고 앞에 있던 규범성 해당하는 내용이죠. 문화의 특성에. 2번 문화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초기에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학습성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3번 신념이나 가치 또는 관습이 문화적 특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향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권위 있는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요,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설명하셔야 돼요? 대다수 구성원에 의해서 공유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설명이죠. 그러면 3번이 잘못됐습니다. 4번 문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동태성을 갖는다. 맞습니다. 5번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공유된 관습은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속성과 동태성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되면 3번이 잘못됐는데 문화의 특성 그러면 일단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규범성과 연대성, 학습성, 공유성, 지속성과 동태성 하나 빠진 게 만족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 MBTI죠.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저희가 앞선 몇 번의 시험을 보시게 되면 MBTI는 이것보다는 각 유형의 설명 부분을 갖고 물어보는 문제가 대다수였는데 이번 회차 문제에는 MBTI 기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1번 브릭스와 마이어 모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마이어 브릭스 성격 진단 또는 성격 유형 지표라고 불린다. 맞죠? 위에서 문제에서 유형 지표라고 했잖아요. 2번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 검사다. 맞습니다. 이것도. 3번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도가 높은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매우 정확도가 높은 심리 테스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아니요. MBTI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장점을 위주로 구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랑 나는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는 달라의 관점이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BTI 문제. 아래에 있는 거 두 개는 안 읽어드려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이 답이었죠. 다음 문제. 자,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관계관리의 분류 중 분석 CRM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이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 CRM에 대한 내용을 지금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답이 명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볼까요? 문제가 아직은 오류라고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백오피스와 CRM의 통합입니다. 자, 여러분 백오피스 얘기 나옵니다. 그럼 뭘까요? 운영 CRM. 2번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의 도출입니다. 자, 이건 협업 CRM이죠. 비효율적이라고 나오니까요. 3번
채널 다양화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채널의 다양화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건 다양화가 잘못됐죠. 채널의 통합으로라고 얘기해야만 협업 CRM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워딩 자체가 틀렸어요. 3번 문제는. 4번 프론트 오피스. 자, 프론트 오피스 나오면 운영 CRM. 자, 그럼 답이 5번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자, 근데 여기서 고객 캠페인을 통한, 자, 캠페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캠페인은 분석 CRM과 운영 CRM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타깃 마케팅까지만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야, 이게 분석 CRM이 맞잖아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지만 수행이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건 제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수행이라는 표현에서는요, 운영 CRM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공개된 정답은 5번이에요. 고객 캠페인을 통한 타깃 마케팅, 여기까지만 보면 분석 CRM이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건, 지금 마케팅 수행이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이건 분석 CRM이라고 정확하게 딱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의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죄송해요, 그거는 5번이 답이에요. 하지만 문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건 5번이 답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시험에 대한 정답이 공개된 거는 5번입니다. 5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에 오류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건 타깃 마케팅 수행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처럼 보여지게끔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논란은 뒤로 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관계 관리 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CRM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봅니다. 1번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합니다. 맞죠? 2번 기업의 모든 내부 프로세스 통합을 최소화하고. 자, 잘못됐죠? 최소화가 아니라 저희가 CRM 그러면 장기적 전사적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워딩이 잘못됐네요. 통합을 최소화하고 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은 읽어드리지 않아도 다 맞는 설명입니다. 꼭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CRM 문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객관계관리 CRM 전략 수립 6단계 중, 자, 6단계 고객에 대한 마케팅 제안 결정 네 번째 단계죠. 관련하여 사후적 보상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사후적 보상이라고 문제에서 딱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할인 쿠폰 지급을 통한 구매 유인 뭘까요? 사전적이죠. 사전적. 2번 항공사 마일리지에 따른 무료 항공권 제공.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 항공사 마일리지가 사전에 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쌓아주는 관점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적으로 줄 일은 없잖아요. 2번이 여기에서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가 될 겁니다. 3번 유통업체에서 활용하는 저가 상품의 구매 전 무료 제공, 구매 전 사전적 유인. 고객에 따라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의 개별적인 적용. 자, 이거 개별적 가격 적용에 대한 내용이죠. 5번 미리 만들어진 상품 중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파악하여 권유. 자, 이건 적합한 상품 권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저희가 문제를 보고 객관적으로도 아래 보기를 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보니까 고객관계관리 CRM의 실패 요인 중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이 문제 여러분 저희가 기존 기출문제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문제 유형 아니죠.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요. 제가 매번 제공해드리는 기출문제 파일에 대한 것 중에 4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던 문제 유형입니다. 실패 요인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장기적 전사적이 안 되기 때문일 거예요. 1번 단위당 판매가 적은 경우 해당할까요? 네, 맞아요. 2번 평생 단 한 번 구입하는 제품 맞죠. 3번 장기적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
맞아요, 이것도. 4번 정보 수집에 적은 비용이 드는 경우. 자, 이건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에서는 이게 답입니다만 5번 상표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지 않는 제품 맞습니다. 잘 보면 보기에 해당하는 의미 없는 데이터베이스 자료 4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잘 보면 고객 관계 관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 거를 자꾸 사게 만드는, 쉽게 고객 점유율을 높이는 고객 가치 중심 경영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제품을 또 구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4가지는 다 그게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미 없는 데이터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문제 또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 자체가 조금 부족하고 또는 나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게 제 카페예요. 제 블로그 화면인데 뭐 제 카페도 동일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박정민 강사 검색하시면 아마 제 글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카페를 가입하셔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 기출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뭐 동영상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벌써 구독 인원이 저희가 90명이 넘었어요. 상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관점도 좋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기출문제가 됐던 뭐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됐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뭐 구매하실 수도 있고 공유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정말 오늘 영상 11번부터 20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요번 뭐 문제평에 대한 걸 좀 해야겠죠. 요번 11번부터 20번까지는 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가 조금은 한 단계 정도를 더 들어가야 되는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 난이도가 중간으로 올라갔다든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태호가 좀 많이 꼬이네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가 다음번에는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